대한약사회. 오늘 60주년을 맞는 대한약사회는 1954년 11월 8일 창립됐습니다. 이제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과 희망찬 약사의 미래를 위해 그 60년 발자취를 되돌아보겠습니다. 60년 전 대한약사회의 창립은 해방과 6.25 전쟁이 발발한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의 싹을 심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1949년 3월 보건부가 설립됐고 약사법 제정을 위한 약정위원회가 발족했지만 6.25 발발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1953년 드디어 법률 제300호로 약사법이 통과됐습니다. 이 약사법을 근거로 1954년 11월 6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10개 시도에서 창립총회가 개최되었고 선출된 89명의 대의원들이 모여 11월 8일 역사적인 대한약사회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약사 직능의 중심이며 약사 미래의 근간이 되는 지금의 대한약사회가 그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1960년대에는 4.19 의거와 5.16 군사혁명 등 격동의 시대를 맞게 됩니다. 대한약사회는 사회 변화에 눌려 조용한 숨고르기를 하고 있었지만 약종상과 한약종상과의 대결 구도 속에서 회원들의 단결된 힘을 하나로 모아 대한약사회의 새벽을 열어가던 시기였습니다. 약사회지가 처음으로 창간됐고 기관지인 약사공론이 창간돼 현재까지 회원의 뜻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소중한 매체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아시아 약학연맹과 세계 약학연맹에 가입해 국제 무대에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약사회는 밖으로는 외풍을 막고 안으로는 조직을 정비하는 등 상당 기간 평온의 시기를 유지하며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해 나갔습니다. 전국 2,700여 개의 학교에 약사가 배치돼 보건 관련 교육을 담당하게 됐고 1974년 5월에는 전북 전주에서 제1회 전국 여약사 대회가 개최돼 여약사의 회무 참여와 사회 참여를 독려하게 됐습니다. 또 1977년에는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12,000여 명의 약사가 모여 전국 약사 골기대회를 개최해 약권 진장에 기틀을 다졌습니다. 1980년대에는 대한약사회관을 관철동에서 지금의 서초동으로 이전했고 약사회 회무의 대부분이 의약품 유통질서의 문란으로 인한 가격 질서를 바로잡는 시기였습니다. 또한 1987년 11월에는 잠실체육관에서 국민봉사를 다짐하는 제2회 전국 약사대회가 개최돼 약사의 위상을 널리 알렸습니다. 1990년대는 한약 분쟁으로 시작해 의약 분업으로 종결되는 시련과 갈등의 시대였습니다. 1992년에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출범과 활동으로 약사의 사회봉사에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만들었습니다. 90년대 우리 사회는 온갖 욕구와 불만들을 분출하는 시기였고 그중 한의사들은 약사의 한약 취급을 부정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약권 수호를 위한 결의대회와 약사 면허증을 반납하는 등 여러 형태로 투쟁을 이어나갔지만 결국 한약사 제도의 신설과 한약 조제약사 시험 실시 등 약사 직능이 이완화되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됐습니다. 한편 2000년대에는 약사 직능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1953년 약사법 제정 당시부터 이슈가 됐던 의약 분업이 시작됐지만 의사들의 처방 목록 미제출, 대체 조제 불가 등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으며 낮은 조제 수가와 불용 재고 의약품 해결은 아직까지도 과제로 남아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에는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직선제로 바뀌어 회원들의 의견이 직접 회무에 반영되고 회원의 참여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약사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약사들이 일반적으로 사회사업을 거의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약이나 이런 거를 사용을 억제하고 또 그걸 펼쳐서 마약을 쓰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운동을 약사회가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가지고 마약대치운동본부를 설립을 했어요. 그게 내 임기 중에 하나의 사고로서 가장 뜻있는 것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역시 그때의 제일 문제였다 할 것 같으면은 한약 문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일반 약국의 판매, 그리고 또 의약 분학, 이것들이 상당히 그 당시에는 어려웠습니다만은 상당히 그 지난 일이지만은 정말 참 최선을 다했다,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약국의 판매 문제는 그 당시에 그 공정거래위원장하고의 상당한 그 물리적 마찰까지도 빚었었고, 또 특히 복지부 장관을 2번씩이나 그 퇴임시키는 운동을 했던 것이 상당히 지금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내가 재임할 때 뭐 특별히 좀 크고 작은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뭐 한약 분쟁이라든가 또는 의약 분업, 약국 의료보험 등등 크고 작은 일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엔 내가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오늘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우리 회원들로부터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회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지금은 오직 행복하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집행부는 일단 회원이 갈 수 있는 올바른 길을 열어주는, 가이드해주는 막 그런 역할을 집행부가 막 해야 될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을 갖고 앞에 참 여러 가지 난제를 극복하는 이런 우리 그 마음의 자세를 회원이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약사직능이 국민 속에 우뚝 자리매김할 수 있던 것은 그동안 약사회를 이끌어주신 역대 회장님과 회원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특히 한약 파동 당시 법정에까지서는 불운을 겪기도 하고, 의약분업 초창기에 주사제 파동으로 많은 갈등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 및 노약자들의 의약분업 재시도를 저지한 것은 지금도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며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특히 생각이 나는 건 의약분업입니다. 그때 우리 약사들은 우리 약사 직능을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혼연일체가 돼서 했습니다. 저도 제가 지금까지 많은 일을 겪었지만 의약분업이 가장 기억에 남고 보람 있었던 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약대 6년제 졸업생들이 내년에 배출이 됩니다. 약대 6년제 배출과 함께 약사 직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서 우리 회원님들 함께 화이팅하고 새로운 60년을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약사회장까지 거의 40년을 약사회무에 이렇게 봉직을 해왔는데, 지금도 저는 약사가 된 것에 대해서 후회한 적도 없고, 또 약사회무에 대해서 약국을 줘버리고 회무에 전념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도 후회가 없습니다. 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 회원 여러분들은 그것을 충분히 넓은 이해와 참을성을 가지고 좀 지켜봐 주시길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해 청구 불일치 문제 해결, 토요일 가산제 실시, 불합리한 약사법 개선, 약사 가운 착용 의무 규정 삭제 등을 이루어낸 대한약사회는 약사 직능을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약 바로쓰기 운동본부가 발족되었습니다. 이는 약사가 국민 속으로 다가가 국민과 함께하는 약사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젠 대한약사회가 대외적인 투쟁과 대내적인 화합으로 이룩해낸 지난 60년의 역사를 교훈 삼고 미래를 지향하는 힘찬 발걸음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오는 2017년에는
세계 약학연맹 총회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회원 모두가 힘을 모으고 달라진 약사의 위상과 새로워진 약사의 미래를 위해서 국민과 함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앞으로 우리 대한약사회는 국민을 위하고 국민과 함께해야 약사 직능의 100년 대계를 기약할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